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공공 분양주택 중 30% 물량에는 추첨제도 도입이 됩니다. 달라진 신혼부부 특공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예. 다른 방송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출연하시는지 모르고 네. 제가 처음이신 줄 알고 이것저것 좀 안내사항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괜한 짓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 뵙기 전에 기가 막힌 사연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지난번에 좀 그 가양에 있는 아파트 보기 위해서 네. 줄을 섰고 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 저는 그 기사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네. 이제는 전셋집 보여줄 테니 10분에 5만 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네네. 이거 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은데 예. 이게 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지금 서울 전역에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정부 예. 관계자들은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좀 전셋집 품귀 현상 때문에 이런 사태가 그렇죠. 발생하는 거죠. 매물은 하나인데 예. 이제 보여줄 집은 하나인데 대기자들이 뭐 아이고. 9명, 10명이 되고 같은 가격을 제시하니까 예, 예. 집주인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따라가야 되니까 제비뽑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청약도 아니고 예. 전세 당첨됐다고 만세 불러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좀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만 네. 전세난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가장 걱정스러운데요.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예, 예.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전세가 언제 안정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9,500세대가 입주할 때 한 6개월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공급 물량을 보면 정부에서는 계획들은 많이 나왔지만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에는 뭐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아야 되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임대인들을 많이 규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오히려 더 매물을 안 내놓게 되고 그렇죠. 거주 요건이 추가됐잖아요. 예, 예. 거주해야만 갱신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서울 집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매물은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뭐 차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일단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물량 변동은 없이 소득 요건에 대해서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요. 좀 예, 예.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소득 기준만 좀 완화가 됐어요. 공공 민영 모두 합쳐서 특별 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같은 경우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고요. 맞벌이 예. 120%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30% 물량에 대해서 이제 20에서 30% 포인트가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130%, 예, 예. 월 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가 되고요. 민영은 140%에서 16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가 돼서 예. 그냥 160%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잖아. 이게 도대체 얼마야?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월 788만 원 정도 4인 기준에 그 정도 되고요. 예, 예. 맞벌이 같은 경우는 889만 원 정도 월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소득이 되는 분들은 이제 30% 물량에 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니까 민영주택,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모두 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민영 뭐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추천 물량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참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100%가 가점제로 운영이 됐거든요. 예, 예. 100% 가점제였는데 이제 이번에 30%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조삼모사 성격이 강하거든요.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누가 있는 물량을 가지고 그렇죠. 누구한테 먼저 배정을 해주게 되면 예. 결국에는 가점제를 기다리는 분들은 기회가 더 줄어들 수밖에 박탈당하고. 없는. 근데 이제 왜 이 대책이 나왔냐라고 예. 한다면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층들은 가점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예, 가점제라고 예. 하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인데 그렇죠. 뭐 자녀도 아니 뭐 있어야 결혼도 되고. 안 했는데 부양가족 있을 수도 없고요. 예, 예. 결혼해도 애가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요즘 또 맞습니다. 자녀도 많이 안 낳는 분위기라서 예. 아무래도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박탈감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물량을 당장 늘릴 수는 없고 이렇게 예. 추천 물량을 하면 가장 공평하잖아요. 추천 물량 뺑뺑이가 가장 공평한데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점제를 기다리던 뭐 40대, 50대 그렇죠. 주택자들은 예, 반대로. 우리는 뭐냐 정부 정책을 기다리고 이제까지 예. 내가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물량을 더 줄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명과 암은 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결국에는 공급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키포인트는 공급이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공급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공급과 상대적인 공급이 있는데 절대적인 공급이라고 하면 이제 건설 물량을 많이 늘려서 예, 새 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타선 기간이 길어서 공사만 해도 3년이고요. 그렇죠. 계획부터 준비까지 하면 정부가 상기 신도시들 발표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빨라도 5년이거든요. 빨라야 5년이고 1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전세 문제도 심각하고 신혼부부들도 지금 집이 문제인데 5년, 예.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상대적인 매물이라고 하면 이제 집주인들이 또 매물을 좀 풀어야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까지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은 더 안 내놓죠. 양도세 이렇게 내면서까지 나는 안 팔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은 이제 안 나와요. 많이 줄어드는데 예. 수요 측면에서 보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요. 집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방어 빼고는 전세가 완벽한 제도잖아요. 예, 예. 보증금 그대로 찾아가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두 번을 놀란다고 하거든요. 전세를 보고 첫 번째는 맞아요. 믿지도 못하는 집주인을 어떻게 믿고 매덕되는 전재산이나 계약을 하냐. 다름없는 보증금을 예. 맡기느냐. 한국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다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 이게 뭐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집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하잖아요. 예, 외국에는 못 하나 치는 것도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한국이 이렇게 복지가 좋은 국가였어. 이렇게 뭐 안젤리나 졸리도 깜짝 놀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예. 너무나 좋은 제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급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매 시장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 야 집값이 이제 조정될 것 같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은 또 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예.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못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다시 좀 돌아와서 그동안 가점제로 도전하기 어려웠던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당첨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왜 고민하십니까?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량 예. 자체가 워낙 귀하고요. 지금 또 가점 점수가 엄청 높은 분들 아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추천 물량이 조금 늘어나고 소득 기준이 좀 늘어났다라고 해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든요. 예. 기존에 이제 월 수익이 많은 분들 뭐 월 899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뭐 괜찮은 소득인데 그런 분들까지 이제 경쟁자로 같이 들어오게 그렇죠. 되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더 힘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수요자들한테는 더 힘들어졌다. 월 소득이 작은 분들은 우리만 해도 힘든데 월 소득이 좋은 분들까지 또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죠. 더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것도 비슷한데요. 뭐 예. 이게 70% 물량은 그대로 100%, 공공은 100%, 민영은 130%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서 이제 30% 포인트 더 완화를 해주는 건데 예. 결국에는 이제 또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비슷한데요. 예. 뭐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 예, 예. 물량 70%는 그대로 유지해주고 몇 개 안 되는 30% 물량을 가지고 소득 기준을 늘려주니까 더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기회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뭐 그렇잖아요.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예. 하나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당첨 확률은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연히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야 예, 예. 되고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들도 과거에 분양권도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봐줍니다. 부모님이 집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분을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부모님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봐주고 있고요. 예. 소형 저가 주택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은 예외로 좀 봐주고요. 예. 1순위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금액 기준도 맞아야 되고요. 또 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혼부부 특공이냐 생애 최초 특공이냐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고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제가 볼 확률 때는 높여야죠. 어차피 둘 다 잘 안 되는데요. 어차피 안 되는데 예, 그중에서도 확률을 높이려면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노려보는 것이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 분들은 신혼부부 아니라도 또 도전할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신혼부부 중에서는 또 헷갈려서 아니면은 내가 생애 최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이렇게 예. 한 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혼부부라면 제가 신혼부부라면 확률적으로 신혼부부 좀 더 높겠죠. 그래도. 확률적으로 아무래도 높을 것 같고요. 생애 예. 최초가 조금 더 치열할 것 같은데 신혼부부 아닌 분들은 당연히 생애 최초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청약 자격 요건, 아파트 뭐 분양가, 면적, 옵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사람들이 그냥 모델하우스나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쉽게 이렇게 청약을 하는데 모집 공고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예. 출력을 하면 몇 페이지가 되는데 내 전 재산인 아파트를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모집 공고 출력을 해서 저는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읽어보고 나한테 최적의 어떤 요건이 맞을까. 특별 공급 요건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 공급인데 두 개 동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 공급 하나만 되는 줄 알고 일반 공급에 도전 안 하고 특별 공급 물량만 도전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 다 되니까 둘 다 예. 청약을 하시고 운이 좋아서 둘 다 당첨이 되면 특별 공급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두 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을 높이자고 한다면 특별 공급, 예. 일반 공급 다 한 다음에 그렇죠. 특별 공급이 안 되고 일반 분양만 되면 일반 분양으로 가면 되고요. 둘 다 예. 되면 특별 공급으로 가면 되니까 반드시 두 개 다 청약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 문자들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생생경제의 그 애청자분들이 뭐 당첨됐다고 주소를 저희 쪽에 보내고 있는데 혹시 뭐 책 같은 거 주시기로 하셨나요? 생생경제에서? 그런 이벤트를 좀 하긴 했었죠. 예. 책을 달라고 그러나요? 예, 뭐 주소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을 잘 선택해서 책 예.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좀 생생경제 쪽으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6459번님 현재 생애 최초 특공으로 10년 공공임대 합격해서 거주 중입니다. 네. 저도 민영 또는 다른 특공에 지원할 수가 있나요?라는 질문이네요. 공공 임대를 당첨이 되셨다는 건가요? 예, 합격해서 지금 거주 중인데 네. 저는 민영 또는 다른 특공에 또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특별 공급에 도전을 안 했으면 가능은 한데요. 예, 지금 예. 이미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당첨자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예.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첨된 분들한테 기회가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자격 요건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3359번님 서울에 아파트 오피스텔 각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됩니까?라는 질문이네요. 1가구 2주택이 취득세인지 예. 이제 양도세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요즘 취득세도 이제 중과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1억 이하면 봐주고요. 예. 그게 아니면 오피스텔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원래 건축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를 안 하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이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고 취득세는 이제 금액 기준을 따져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7090번님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돼 있을 경우 청약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 사실을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로 이제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으면 예.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가능하고요. 배우자 및 이제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 전원이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예. 열심히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제가 좀 부동산을 어려워하는 편이어서 내용이 참 어렵네요. 거기다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따라가기가 어렵고요. 힘들고. 저는 예.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최근에도 이렇게 청약
대책들이 나오고요. 예, 뭐 예. 양도세 뭐 요즘 세무사님들도 이제 상담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저도 사실은 감당이 안 되고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나오는데 저는 국토교통부 이게 담당자들 직원들을 상대로 시험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예. 대책이 쉽고 이해가 돼야 이게 받아들이고 따라가 주잖아요. 아니 알기도 힘든 전문가들도 힘든 이런 대책들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예. 담당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시험을 치면 제 생각에는 50점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쉽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대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우리 애청자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44번님께서는 혹시 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거나 좀 저희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1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 살다가 일 때문에 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둘이고 둘째가 장애가 있는데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강원도에 아파트가 있다고요? 강원도에 1억 정도 되는 아파트 살다가 네. 일 때문에 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럼 아이는 아파트를 둘이고. 팔지 않았다는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에 전세로 살고 있는 건 뜻인데요. 글쎄요.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예. 그 제도가 있다는 게 청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으로 봐선 잘 모르겠고 네. 이거는 질문을 조금 자세히 전해주시면 청약이라고 저희가, 예. 한다면 아마 강원도 주택을 팔지 않고 집이 있다면 유주택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방집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예. 청약 주택이 있으면 아마 청약은 힘들 것 같고요. 그거 만약에 추천 물량은 팔았다고 가능해요. 보시면, 그래서 예. 민영주택의 추천 물량은 1주택이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청약을 하시고 싶다면 추천 물량에 도전해서 확률은 낮겠지만 운에 예. 좀 맡기셔야 될 것 같고요. 매도하시고 무주택이라면 이제 가점 점수가 좀 낮을 거예요. 판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도 여전히 뭐 기회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장애 자녀가 예, 있다라고 아이가 둘인데 하는데 둘째 그 자녀분께서 조금 몸이 불편하신. 그래서 이게 다른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별 공급 중에 이게 장애인 특별 공급이 있긴 있는데 이게 모집 공고를 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는 예, 좀 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집 공고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746번님 내년 4월 말까지 계약 기간으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자꾸 재건축 관련해서 안내가 붙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2년 연장하겠다고 제가 요구해도 2년 연장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2년 연장이라는 게 이제 재건축을 무시하고요. 예. 2년 연장은 당연히 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4월이면 뭐 6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래서 예, 예. 조금 더 있다가 신청을 하면 뭐 집주인이 입주한다는 실거주 요건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재건축이 관건인데요. 예.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서 쓸 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비워준다라는 조항을 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재건축 단계가 시작이 되면 단계가 많거든요.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굉장히 시행. 오래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10년이고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집에 10년 이상 살 생각이 아니면 뭐 예, 그런 예. 걱정은 잠시 접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46번님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